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그 연준 FOMC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에 대한 시장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비 라일리 내셔널의 그 아터 호건 수석시장 전략가는 별로 시장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소통에 성공한 것 같다고 했고요.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마켓 워치하고 회견하면서 이번 테이퍼링은 미국 통화정책 사상 아마도 가장 소통이 잘 된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LPL 파이낸셜 그 로렌스 길럼 채권 전략가도 비슷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 쪽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잘 전달했다. 그래서 제2의 긴축 발작이 없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켓워치는 또 다른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이렇게 잘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인플레 추이라든가 금리 인상 로드맵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함이 남겨졌다 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이 내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었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은 그 준비된 발언에서 지금 그 4분기 성장세가 확대될 거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했는데도 입을 꽉 다물었다는 겁니다. 그 현 4분기는 크게 우려하지 않지만 내년 성장률에 대한 그 시장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은 파월이 피해갔다는 겁니다. 자산운용사 페이트맨 라이겔 인베스터스먼트 그 관계자는요. 이번 FOMC가 인플레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이렇게 충분히 다룰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소비 매출이 그 코로나 그 팬데믹 재정 부양에서 촉발된 그 측면이 크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과연 성장세가 얼마나 탄력을 이어갈지 이런 걸 시장이 걱정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파월이 그 회견에서 언급한 그 테이퍼링 속도인데요. 아시겠지만 11월, 12월은 그 150억 달러씩 그 사들이는 규모를 줄이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뭐 비슷한 규모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더 많이 줄일 걸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 파월 의장도 그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그 뭐가 변수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뒤로 빠졌습니다. 회계 경영 전문사인 그랜드 손튼 다이앤 그 스워크 이코노미스트는요. 올 여름 이후에 연준 지도부의 이 견해가 조금씩 더 엇갈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연준 내 매파 진영이 내년 초에는 테이퍼링 속도를 좀 높입시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더 빠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촉발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년에 연준이 3번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주목되는 게 연준이 델타 변이를 전보다 더 우려한다는 점입니다. 그 파월도 이번 그 회견에서 경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델타 변이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 체이스의 마이크 페롤리 미국 그 이코노미스트는요. 연준이 그렇게 희망을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앞으로 몇 달 미국 경제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를 확신을 못하겠는데 파월은 나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것 같다고 약간 좀 비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국 북쪽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백악관 쪽에서 100명 이상을 고용한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 접종을 의무화하는 그런 그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4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공청회도 한다고 하는데, 뭐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그만큼 백악관이 이 코로나 상황을 쉽지 않게 본다는 그런 그걸 보여주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 마켓워치가 지적한 마지막 퍼즐은 시장이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시장 조사기관 코너스톤 매크로의 로버트 펄리 글로벌 정책 헤드 얘기인데요. 파월이 그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그 비둘기적인 입장을 취했는데도 시장의 조기 금리 인상 그 추이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치를 바꿀 정도가 되려면 인플레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니온 게이자이가 4일자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FOMC가 테이퍼링을 발표했지만 파월이 바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단기채는 팔고 장기채는 사들이는 그런 추이가 이어져 왔는데 이걸 되돌리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월가 쪽에서는 그래도 조기 금리 인상 관측이 확산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CNBC가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트레이더들은 내년 7월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라는 쪽으로 그렇게 전망한다는 분석입니다. 웰스파고의 마이크 슈마허 디렉터 분석인데 연방 기금금리 선물이 약간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내년 7월 첫 인상을 시사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CNBC는 그래서 보면은 연준이 내년에는 2차례, 2023년에는 3차례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선물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NG도 FOMC 종료 후에 자료를 내놨는데요.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빨리 테이퍼링을 끝내고 그 다음에 내년 한 9월 그리고 12월 정도 2차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또 FOMC 성명이 나오기 전에 투자자 조사 결과가 나온 게 CNBC가 전한 게 있는데요. 44%가 내년 7월에 금리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응답자는 25명이었는데 그렇게 44% 이렇게 응답한 사람 가운데 60%는 인플레가 여전히 연준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CNBC는 또 선물 시장 추이가 내년 6월 첫 인상 가능성을 58%로 본다. 이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11월, 12월 이후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파월 의장이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내년 6월에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관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은 그래서 58%로 보고 내년 12월까지 2차례 인상될 확률을 73%로 본다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오케이라는 사인들이 나옵니다. 웰스파고 증권의 크리스 하비 주식 전략 헤드 얘기입니다. CNBC하고 회견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가고 이게 이제 지난주 회견입니다. 그러니까 FOMC 전이죠.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가고 내년에는 조정을 받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이 사람은 주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수준을까지는 오를 거다. 하지만 이후는 녹아내릴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현재로선 깨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자가 많다. 하지만 비합리성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시기이다. 지금은. 그리고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는 그럴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준이 내년 2분기쯤 이제 내년 11월이 중간선거죠. 그걸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것 때문에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바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한 10% 정도 조정받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늦봄이나 초여름쯤에는 투자에 더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하비는 올 연말까지는 특히 은행주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의 아만다 에거티 CIO 얘기인데 지난 1일자 CNBC 대담입니다. 이 사람은 시장이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게 연말까지 기술주 랠리가 이어질 걸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장주의 뒷심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100 지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것들이 포함된 ETF죠.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를 자기는 선호한다 소개했습니다.
또 신흥시장에 대한 기회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덧붙였고요. 지금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는 지금 9거래일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작년 12월 이후에 가장 긴 랠리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펀드 스트레트 톰리 공동 창업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긴 한데요. CNBC하고 지난 1일자 분석 대답을 했는데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될 거다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 산업주가 뜰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갑자기 되는 그룹이 될 거다. 슬리퍼 그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톰리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체로 산업재 기업이 S&P 종목의 다른 부분보다 매출 전망치 달성률이 처진다. 하지만 내년에는 산업주 매출 성장률이 S&P 지수 안에서 두 번째로 클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산업재가 올해는 달러 강세 그리고 공급망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저력을 보일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쪽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커지는 게 확연합니다. JP모건은 이 와중에 비트코인 목표가를 대폭 높였습니다. 금과 경쟁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JP모건은 비트코인 장기 목표 가격을요 14만 6천 달러 굉장히 높였습니다. JP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 이 사람 참 이름이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선호하기 시작할 거다. 이 사람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트코인 장기 목표치가 이렇게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추세보다 한 130%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이 사람 지론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다. 그래서 인프레 해칭 수단으로 갈수록 금 대체 수단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인프레가 다른 자산 가치는 갉아먹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치는 상승할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4만 6천 달러 이 목표 가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변동성이 지금은 굉장히 큰데 이게 진정돼야 할 거다. 규정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관 투자자는 아무래도 규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변동성이 감소해야지만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안하게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변동성이 그러면서 지금의 금보다 많게는 한 5배 높다. 이렇게 또 비교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를 밝게 전망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지난 2일자 분석인데요. 최근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돋보인다. 그래서 지금의 인프라 탄력 덕택에 이더리움이 2달 안에 8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8,00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더리움은 지난 2일 같은 경우 기록적인 4,500달러에 근접을 했지요. 골드만삭스는 인프레가 지난 몇 년 정도 암호화폐의 뒷심이 되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지수하고 시장 인프레 기대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특히 이더리움이 그렇다. 이더리움이 경기 순환의 우호적인 시기, 즉 경기가 개선될 때 상승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프레 기대치가 강하면은 이더리움 가격 상승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풀이를 했습니다. XTB의 왈리드 쿠드마니 애널리스트는요,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 8,000달러 도달을 예측한 것이 시장이 암호화폐에 더 편안해지도록 하는 그런 또 다른 발판이 될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된 게 이더리움 ETF 가능성도 높인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자산 유형에 갈수록 더 매력을 많이 느끼도록 만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견제도 나왔습니다. 오한다 크레이그 얼람 이코노미스트인데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하향 돌파할 경우에 하락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그 비트코인 그 지지 그 여력은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모처럼 드렸는데요. 그 뉴욕시장에 그 새로 당선된 에릭 애덤스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그 첫 3달치 봉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얼마나 이것도 뭐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 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영국 중앙은행이 예상외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주요 은행 중에서 제일 먼저 올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팬데믹도 유럽이 지금 뭐 팬데믹 그 추세가 또 좀 편치가 않죠. 시장은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주요 중앙은행들이 아직도 그렇게 좀 이렇게 홀드하는 그런 쪽이 강하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뭐 최소한 연말까지는 탄력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견제하는 그런 발언 중에서 비합리적인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좀 문제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비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시장은 간다 하는 건데,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런 점을 좀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참 투자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